너무 잘하시죠? 우리 박수현 교수님은 풍리도 우리 옛날에 고유 전통에 참 무술이고 돌아오는 도시인데요. 이것을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돼서 시작됐던 우리 한국의 특정하시 회사입니다. 우리 박수현 교수님은 옛날 우리 한민족평화대학원 출발 이후부터 자주는 초청을 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꼴은 개초청해서 풍류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MBN에서 4박 5일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시간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100%는 못 받고 돌리다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하는 내용을 봐가지고 한 30분 동안 반영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풍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하시면서 소개도 본인 소개 하시면서 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제가 얘기하는 풍류도는요, 좀 아까 하신 가락 풍류도 우리의 풍류도의 일부지만, 제가 배운 풍류도는 무술, 기공, 그 다음에 호흡법, 입선 자세, 이런 거를 포함하는 수련을 위주로 하는 도의 그런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4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그놈을 어떻게 좀 병원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산을 다니다가 사부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올인해갖고 지금까지 그걸 놓지 않고 있었는데 살면서 제 마음을 많이 안정시키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 이런 것들을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지금도 이제 수련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한때 작년에 제가 큰 사고를 좀 있었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다쳤는데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며칠 전에 다시 그 수술했던 사이를 피를 다 빼고 지금은 이제 온전한 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온전한 몸이 됐지만 흉터는 좀 남아있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한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풍류도는 저희 사부님이 127대 장문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0대 장문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수로 따지면 128대가 되는데, 저희 사부님은 이제, 사부님은 원광 스님이시고, 그 후에 분은 청운대사, 그 후에는 두몽선사, 이래같이 이제 우위로 장문인으로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부님 다음에 이을 장문인은 누구나라고 선정은 되지 않았어요. 사부님이 많은 제자들을 뒀는데, 서울에 이제 한명주 씨라고 그 양반이 이제 자기가 내가 장문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기는 하지만 아직은 인정을 받지 않고 또 같이 풍류도를 한 사람들이 옹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근데 현재 그분이 많은 수를 알고 있고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사부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어느 정도 공유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풍류도는 입선 자세를 합니다. 입선 서서 보통은 이제 수행 단체에서 좌선이라든가 와선 이런 걸 통해서 수련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나무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서 얼만큼 많은 시간을 한 자세를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경락을 열고 혈자리를 열어서 자연과 소통하는 통로를 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8가지 자세가 있는데, 8가지 자세는 이제 태공유수,
반태신공, 고족신명, 비공무수, 영공수학, 천공유수, 공공유수, 지공무수 이렇게 8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터득을 해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도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8가지 자세를 금강 8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자세가 태공유수라는 자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와서 강의할 때도 그 태공유수 자세를 같이 이렇게 잡아보도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태공유수 자세를 통해서 추나추동 4개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세로다 이렇게 배움을 옮겨서 또 다른 몸의 그 순환 통로를 여는데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이렇게 많은 자세를 배웠던 것은 태공유수 자세를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세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세를 배웠어요. 그래서 500가지 정 자세 중에 제가 250가지를 배웠는데 그 자세는 우리 몸은 이렇게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사원님 말씀을 빌으면 불교의 84,000경이다 이렇게 하면 84,000모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84,000경은 84,000모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과정을 글로 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몸에 큰 통로가 열리면 그만큼 큰 에너지를 합류해서 그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 몸을 운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태공유수를 3년째 잡을 때 하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허공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라지 씨의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많이 보고 궁금하고 해서 항상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태공유수를 잡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허공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주 중후한 남성의 한 50대의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허공에서 마치 스피커폰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할 그 어느 것도 없다 하면서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몇 년을 고민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박장대소해서 막 큰 소리로 너무 기뻐서 웃고 또 울고 웃고 그걸 매번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자세를 태공유수 자세는 이와 같은데 이 자세에서 반태신공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몸의 변화도 생기지만은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면 산신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픈 부위가 보인다든가 손을 대면 그 신체 속이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하니까 물론 이제 저만의 환상이나 환시일 수도 있지만 그 수행 과정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떠나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좀 소통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올바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애들은 애들대로 잘 성장하고 아프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이 또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론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도 좀 있고 식구도 이제 경제적으로 애들을 잘 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도 하나는 이 충대 그 의사니까 하나는 대전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갖고 제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요. 근데 제가 해주는 게 정말 없어요. 자녀들이나 집에 도움을 주거나 이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잘 커갖고 제가 고마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부모가 헛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런 꼭 수행이라는 것보다요, 이렇게 좀 청정한 생활을 하면 그 영향이 자식한테 가는구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올해 한갑인데 그걸 좀 이제 느끼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머니도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부모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릇된 생각이라든가 좀 서운한 이런 모든 감정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존중하고 부모를 이렇게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요. 저 동생 집에 있는데 제가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도 어머니가 나하고는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방을 꼭 여군데기 하나 방을 만들어요. 만약에 경우라도 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원을 보낸다 그러면 나 요양원 보내지 않겠다. 난 내가 어릴 적 똥오줌을 받아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자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풍류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오류를 겪는데 제 방법이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처럼 빠르고 바른 길이 없다는 이런 게 있어서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요것보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세도막 나고 갈비뼈 나가고 간이 파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빨도 나가고 이빨도 하나 부러지고 눈 여기도 금이 머리뼈도 금이 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죽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사고 나는 과정을 그 말씀을 드리면 믿지 못할 정도로 그래요. 벌건 대낮에 꼭 4시 반 정도 됐으니까요. 이런 시간에 국사봉 저쪽 앞자락을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겨울에 이제 약초도 캐고 치꾸리 같은 것도 캐서 이렇게 용돈도 쓰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봄철이 되니까 그때가 3월 5일 날이었는데요. 봄철이 되니까 이제 치꾸리도 안 사지, 뭐 약초도 별로 캘 것도 없고 해서 싱숭생숭해서 이제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실이나 다닌다고 며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건 대낮에 이렇게 시커먼 먹물 같은 것이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가려서 오는데 이게 갑자기 소나기가 확 칠라게 막 먹구름이 확 몰려오듯이 그게 이렇게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이게 뭐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제 사부님 이제 딱 그런데 두 번째 사부님 소리 딱 하는데 어디다 부닥였나? 차가 어디 그냥 가는 속도로 어디 부닥인 거예요. 부닥이고 2차로다가 딱 부닥이는 순간에 앞이 그냥 먹통이 새카맣더라고요. 찰나에 그냥 새카매요. 근데 그 순간이 오래 간 게 아니라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이 새카맣게 먹물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차가 나무를 이렇게 가로수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 바람에 이제 갈비뼈하고 이제 여기 이빨하고 이렇게 부셔졌는데, 근데 그 마음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 뭐 이런 통증보다도 신경질이 막 나면서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해온 거를 생각이 나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비 하다 보니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쉬일나. 근데 이제 보니까 요새 며칠간을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제 공부를 안 하고 저 이렇게 마실 다니듯이 친구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응급실에 가서 했는데 뭘 때리 박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이제 맞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올라가 보니까 쇠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저기 침대 위에다 이렇게 무겁게 쇠를 달아서 이렇게 당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라, 이거 빼라고,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그때 안 빼줘요. 그래요. 그럼 좋다. 내가 퇴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그럼 동의서를 쓰래요. 퇴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동의서를 썼어요. 이제 본인이 원안에서 퇴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동의서를 썼는데, 이제 이거 핀을 박은 사람이 왔어요. 와서 왜 그러시냐고,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 이게 당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어져갖고 수술하기 전에 이게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부목을 대라. 이걸 드릴로 이렇게 뚫어갖고 거기다 쇠구창이 넣어갖고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고 숨 쉬면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피웠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빼주겠다 이렇게. 그 다음날 진짜 이제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게 안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쳐받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이 못 나오고 이렇게 말 못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숨을 이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배를 들어 하면서 호흡을 쉬어보니까 이 배가 볼록볼록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 밀어보자. 그래놓고서 숨을 들이쉬고 확 밀어버렸어요. 배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두둑 하더니 뼈가 앞으로 탁 나와서 그 즉시 말이 지금과 같이 정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거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제 호흡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여기 팔다리가 부러져 이제 수술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워서 다리를 그 위에다 이렇게 좀 높게 올려놓고 머리는 고개는 괜찮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손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기혈이 아랫배 쪽으로 몰리잖아요. 다리도 들었지, 고개도 들었지.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숨을 이렇게 천천히 쉬기 시작했더니 배로 기운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계속 해봤더니 모였다가 손끝 발끝으로 잘 가요. 손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느낌이 오니까 됐다. 그래서 이걸 계속 했는데 이 기부술을 했으니까 이쪽 팔이 이렇게 부었잖아요. 붓기 수술하고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부어서 이제 기부술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갈비뼈를 밀어보니까 밀리니까 그럼 내가 이걸 한번 이쪽으로 호흡으로 한번 이걸 밀어보자.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을 이제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기 집중을 해서 이렇게 호흡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슬슬 뭐가 속에서 움직이더니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척척척 밀려 내려와요. 그러더니 한 2시간 넘으니까 여기에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려. 근데 그 구름 같은 것이 느낌이지만 또 보여요. 느낌과 동시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한 2시간 반 조금 넘으니까 여기서 한 덩어리씩 구름이 이렇게 떠나가듯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고 나니까 붓기가 싹 빠져갖고 양쪽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똑같은데
아, 내가 풍유도를 잘 배웠구나. 올바른 호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도 이렇게 어디 아프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한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호흡보다는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 아랫배에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약간 V자 형태다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 배가 많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기운이 모였던 기운이 손끝 발끝으로 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사지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호흡이 한 줄기로 일정하게 됐을 때는 마음 먹은 대로 그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이제 얘기 드리고 그때 그 사고 나서 제가 배운 거를 그렇게 처리했고 지금도 그때도 그래서 입원한 지 3일 만에 제가 이제 휠체어를 밖에서 대여를 해갖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대소변을 보러 이제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며칠 더 다니니까 한 일주일쯤 되니까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휠체어를 이제 반납하고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그걸로 해서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못하게 해서 새벽에 휴게실 가갖고 태국물수 자세를 섰어요. 손은 호흡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붓기를 빼고 그걸 했는데 다리는 이게 호흡으로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내려가. 붓기가 막 다리에 이렇게 보숙하네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휴게실 가서 손 들고 태국물수 자세를 서고 있었더니 그때부터 이 뭔가 이렇게 한 줄기가 차 발끝까지 가는 거예요. 됐다 이거다. 그래서 새벽마다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를 매일 가서 서 있었어요. 손 들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한 열흘 있으니까 붓기가 반 이상 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한 20주 가까이 나왔는데 12일 날 수술해갖고 30일 날 제가 퇴원을 했어요. 걸어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 끌고 이제 돌아다니고 볼일 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올바른 걸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무속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서 신에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무슨 신이 왔다, 뭐 천신이다, 뭐 대감신이다, 선녀다, 뭐 이런 뭐 하여튼 많은 신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세계를 접해서 그런 기운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잠기운 받듯이 아니면 뭐 기운 받으러 이렇게 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게 깊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맑히는 데에는 그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세를 잡으면 그런 잡스러운 것들은 나가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그 힘과 떨어지기 싫어갖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었는데 자세를 잡아서 자기 본성을 찾아갖고 본성으로 자기를 이끌려고 하니까 신이 견디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같이 부딪히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남한테 이런 기운이라든가 힘을 많이 뺏긴 사람들이 가끔 와요. 물어보면은 이제 신들끼리 충돌하다 보면 그런 신의 힘에 큰 힘에 자기가 져갖고 이렇게 겁을 자도먹고 패인되다시피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젊은 애가 공주에 있는 애 한 친구 왔었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공부를 산기도도 많이 하고 주요 공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자기가 내일 무슨 일을 할 건가도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나갖고 자랑하다가 홀딱 그 기운이 거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걷어간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와 있을 때는 많은 살기를 띠고 왔어요. 금방 목을 죽일 것 같지도 않는데 못 가리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태국누수를 1시간만 쓰고 와라. 그러면서 자세를 가르쳐줬더니
3일 만에 딱 왔어요. 1시간 했다고. 근데 반이 거쳤어요. 그 살기가. 그래서, 한 3시간을 해야 가르친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왔어요. 저 3시간 했습니다. 살기가 싹 없어져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남한테 그 원망하던 그 마음이 사그러진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가라앉은 거죠. 자기의 그 선남만. 그래서 이제, 5시간을 쓰고 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5시간을 딱 쓰고 왔는데, 이 살기가 없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온화했던 얼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3년 가까이를 이제 무술도 가르치고 자세도 한 30여 가지 자세를 가르쳤는데 얘가 이제는 그 전에 자기가 활동하던 만큼 되니까 이제 나하고 거리를 이제 두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뭔가 이끌고 자기 삶을 살려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뉴도는 사부님이 항상 그래요. 생활의 도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줘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자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다시 있을 때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한 것이 뭐냐면 이 원형 봉을 전에도 홍두깨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홍두깨를 해서 이 발바닥을 많이 비비고 발바닥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지금도 올라가면 30분 정도를 해요. 발바닥을 그렇게 비벼요. 그래서 이제 발이 소통이 안 되면 지기가 끊겨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생리가 끊기는 것도 땅의 지기가 용천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을 시기가 되면은 생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지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용천력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그게 시기가 그 나이 때 되면은 혈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생리도 끊기고 뼈가 이제 그때부터 약해져요. 지기가 안 들어오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기를 유지하려면 하근기가 좋아요. 하체에 혈이 다 열려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사고 경험도 있고 그 전에 제가 약간의 축지법도 했었어요. 혈이 많이 열렸을 때는 기운이 많이 들어올 때는 몸을 기운이 들어서 옮기는 그런 것까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발바닥을 많이 비비고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걸을 때도 땅에 기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여기 물이 있구나. 여기 몇 메타 정도 깊이에 있구나.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아, 여기 혈전이구나. 예? 발자국 뛸 때마다요? 이렇게 걸어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수맥을 검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대의 그 입전 자세가 몸의 경락을 여는 자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몸에 어떤 경락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몸에 어떤 경락을 열어서 그 경락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이 중심점이 돼서 움직임이 생기면 그 반경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몸에 어떤 혈을 열었느냐에 따라서 그 혈로 자연의 힘이 드나들면서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래요. 몸에 어떤 혈이 열려서 그 혈을 통해서 신이 들어와서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어떤 힘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질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갖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난 승질은 있지만 그 성질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틀을 갖고 나온 그 틀을 버릴 수가 없어. 대신 그 틀을 진정시키고 자기가 통제하고 가라앉히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건데도 본래의 성질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나무 성질을 못 버리잖아요. 콩이 콩 성질을 못 버리고 팥속에 묻듯이 기본 성질머리, 인간이 타고난 각자 인간이지만 인간 가운데 자기 몸속에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머리는 안 바뀌어요. 대신 그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큰 기운을 스스로 이렇게 자연과 소통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풍요도의 이제 입선 자세예요. 그래서 불교의 많은 수인들이 사실은 사부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 내공법을 후손들이 잊어먹을까봐 불교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그 자세를 가르쳐서 심어놓은 거예요. 수인으로다가. 많은, 예를 들어서 미륵불상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미륵불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이게 몸속에 어느 경락을, 어느 경혈점을 뚫는 자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에너지, 몸속의 에너지의 흐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수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몸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자기 몸이 맑고 청정해지면 움직일 때마다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것도 같이 동시에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듯이 상대가 움직이면 움직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비춰져서 아는 거예요. 본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속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힘이 먼저 작동을 해야 이렇게 몸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비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와닿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기를 품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구나. 마음을 사기를 치려고 오는구나. 이런 거, 이런 감각적인 건 아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수행이 얕아서 그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냥 느낌만 탁 알아채고 내가 피해야겠구나, 부딪혀야겠구나 이런 것은 좀 느끼는 편인데 그래요. 그래서 풍류도는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법을 배우는 거죠. 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성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연과 동화하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또 나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배려하고 그런 이제 자비심 나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우러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제 풍류도를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들이고 그 느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산에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던 애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한 3살 정도 됐어요.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 지 엄마는 이제 운동하고 싶으니까 또 애기는 또 같이 안 올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제 애기를 데리고 산에 왔는데 애기가 감기가 걸려서 코가 이렇게 찔찔찔찔 나오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세 잡고 있다가 이렇게 좀 근데 애가 안쓰러워서 이리 와봐라 하고 애기를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애기가 없어졌어요. 애기가 없어지고 동그란 이런 수정체 같은 것이 딱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정체 안에 이렇게 티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는데 그 티끌이 역으로 빠져나가고서 맑은 구슬 같은 아주 맑은 수정체가 탁 되는 거예요. 크기가 요만해요. 탁 돼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게 빠져나간과 동시에 애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이제 딱 내려놨는데
그 애기가 그 즉시 나서버린 거예요. 콧물이 이것도 싹 나섰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는 사부님이 좀 살아계셔서 사부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비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여러 이런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많은 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사부님이 처음으로 입으로 내가 도인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느낀 이런 환희심, 기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이걸 놓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놓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물질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의 형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집중을 딱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나 이런 물질들이 보이지 않고 빛의 형태로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쪽 팔은 그냥 완전 황금색 팔이 되고 이쪽은 완전 청색 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뭐가 빛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가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곤충이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이 전부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선 그런 걸 보니까 그 어떤 때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아니면 새벽녘에 앉아서 명상을 이렇게 탁 하면 앉아있어 가만히 고요해지면 방안이 환해져요. 이렇게까지 밝지는 않지만 물체가 어렴풋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꼼꼼한 데서 보여요. 보임과 동시에 이렇게 흰 하얀 빛이 이렇게 와서 있어요. 그럼 그 빛이 저게 뭘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요. 저게 뭐지? 저 빛이 뭘까? 그리고 생각을 낸과 동시에 이제 어떤 때는 수인을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또 이렇게도 했다가 여러 수인을 바꿔요. 그럼 빛이 나타나면 그 빛에 집중하면서 수인을 이렇게 바꾸면 그 빛이 색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황금색으로, 어떤 때는 자색으로, 어떤 때는 좀 보라색이나 분홍색, 빨간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빛이 하나의 빛이 많은 색상으로 이렇게 변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빛 가운데에서도 또 원형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아직까지는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냥 보이니까 뭘 보여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세계가 있고 무의식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기 생각을 그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있는데 제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를 했잖아요. 전신 마취를 했는데 앉아서 명상을 탁 했는데 이상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래서 빛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 그 빛이 퍼지면서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게 뭐 어디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수술실이에요. 그 수술실에 그 관객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최면 시간에도 몸은 다 기록하고 있구나. 그냥 무의식에 이게 저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깊이 몸을 깊은 명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무의식 세계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딱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앉아서 좌정에서 앉아서 딱 자기를 놓는 순간에 금방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많은 제스처도 써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딱 앉아서 한번 가본 길이니까 금방 무의식으로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고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의식화돼 버리고 내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나니까 수행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그 본산에 있으면서 전에는 뭐 많이 해야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뭐 이제 배고프면 좀 먹고 좀 뭐 하고 싶으면 잠깐 하다가도 한 번에 하루 종일은 못 서 있어도 잠깐 이제 밥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소변을 본다든가 이런 시간 외에는 가서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하늘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먼저 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그리고 이제 기운이 소통되기 시작하면 몸이 맑아져서 몸이 땅과 소통되고 또 소통되는 그 기운이 하늘과 거꾸로 인지천이 돼야지 우리가 천지인해서 하늘 알고 땅을 알고 나를 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반대라 이거예요. 거꾸로라 이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걸어가면서도 그 물이 있고 기운이 있고 혈자리 알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알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 좌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다른 어느 곳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가, 교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아직까지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한번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야 너 저기 몇 자리 좀 한번 봐줘라 산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도 그래 한번 그럼 가보자. 그래서 산에 갔어요. 근데 그 산 전체가 그 사람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어느 정도 자기 한정되어 있는 그 산에서 찾는 거리고 그 안에다 모셔야 되니까 나무 때에다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산에 가서 니네 땅이 어딘데? 그럼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 경계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보면 희한하게 땅에서 신호가 와요. 이 진동이 이렇게 오면서 마치 여기입니다. 여기야 여기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야 여기다 하면 되겠다. 제가 그 지식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야 여기야 여기다 하면 되겠어. 그래? 그리고 어디다 방향을 하게? 방향? 기다려봐. 그럼 그 땅에 서갖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면 그 앞에 산 아니면 허공 어디쯤에서 이 땅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 저쪽 보고 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 2명을 이렇게 아버지 엄마 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간들이 와서 잘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무슨 문자를 써서 이런 게 아니고 그 느낌대로 이렇게 하니까 전에 공주에 살 때도 앞에 스님이 이사 왔는데 샘을 찾아요. 땅은 쬐깐잖아요. 한 120평, 130평밖에 안 되는 데니까 그럼 어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집집 자리에다 파긴 또 그렇고 그런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물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파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거기다 팠어요. 샘 파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그 자리를 파요. 아니 그냥 불이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 와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두려움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몸으로 다 체험이 없고 체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글로 다 배운 부분을 의지해서 그걸 주장하고 하는데 몸으로 익혀서 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이렇게 장구 치시고 이제 가락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몸치라 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부러워요. 어디 가면 그 분위기에 어울릴지 모르니까 막 답답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데 이 몸이 이상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사부님 같은 경우는 못 하시는 게 없었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창이면 창, 그림은 글, 글씨면 글씨.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시는데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요. 마당에 잔디밭을 안 깎아서 풀이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모포를 갖고 오시더니 그냥 이렇게 툭 하니까 그냥 울퉁불퉁해서 이제 모포가 그 풀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 종이를 이렇게 딱 놓으니까 그 종이가 온전해요? 그냥 이렇게 있지? 근데 그냥 찍어갖고 탁 피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종이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것 마냥 붙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주에 계신 분하고 둘이서 상주에 있는 분이 사부님한테 병풍 글씨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걸 이제 글씨를 쓰시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쪽에서 이제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부님은 글씨를 탁 쓰시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방 15m, 20m 정도에서 땅의 기온이 이렇게 쫙 몰려서 불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운을 소통시키고 아는데 그걸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제가 쓰는 법을 배웠으면 춤도 잘 추고 장도 잘 추고 다 잘해야 되는데 저는 사모님이 그걸 기운을 소통시켜서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절로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몰랐지만 근데 차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품을 보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글씨도 누구 이제 유명한 사람의 글씨를 이렇게 연습하고 그림도 연습하고 악기나 아니면 소리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창이나 이런 것도 배우시고 다 배우셨다고 배우는데 남들보다 그 기한이 엄청나게 짧은 거죠. 남들 100일 걸릴 거 하루 이틀에 그냥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자 하나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음악을 해서 곡을 써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노래 같이 할 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사부님은 딱 듣고 그냥 바로 재현을 해요. 그냥 이렇게 듣고선 그 3분, 5분 되는 그 소리를 듣고선 그냥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누가 제가 이제 무술을 많이 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술법을 펼쳐서 만들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몸 동작을 만들었는데 그 동작을 싹 하면 사부님이 보고 그냥 재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다른 건 맞아요. 제가 이제 사부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었어요. 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다 물었어요. 사부님한테 치료하게 물어서 답을 항상 얻었어요. 물론 제 거 가져가야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런 것을 느꼈다고 이런 것을 깨우쳤다고 하고 가서 물어보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야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요. 네 거 가져오라고. 네 거. 그럼 제가 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용을 봤다. 사부님 이런 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물었을 때는 답을 주시는데 남의 거 가지고는 절대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 갖고 제자들이 뭐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그러면 저도 이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야, 네 느낌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질문을 하면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몸이 망가지고 병이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몸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게으르지 않게 발도 맨날 이렇게 비빈다고 그랬잖아요. 손 자세히 잡고 등산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린다든가 저는 이 바쁘라고 서서 여기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발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발가락 끝이 아파서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거기에 이 가중되는 힘을 몸 전체가 나눠받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풀려 있으면 그 압력, 우리가 유리창이 저렇게 큰데 저 유리창을 탁 치면 잘 안 깨지잖아요. 두탁한 걸로 밀어도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유리창 같은 경우는 충격을 딱 주면 유리창 전체에서 그 힘을 빠른 속도로 나눠서 가져요. 그러니까 근데 뾰족한 걸 툭 하면 쫙 깨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받는 압을 몸 전체가 순식간에 딱 받아버리면 고통이 나눠받기 때문에 과학에서 세포가 200조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포들이 동시에 그 아픔을 딱 나눠가지면 그 아픔이 덜하다고요. 그러려면 세포 사이사이에 그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근데 찌꺼기가 좀 많다든가 습이 많이 차든가 그러면 그 아픔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아픔이 생기는 거죠. 그 걸리니까 이게 부딪히면 소리 나듯이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항상 부드럽고 유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개의 자세 중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태국문수 자세가 있어요. 이거 중국의 금강 8인의 자세 중에서 2가지가 중국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부님 말씀이에요. 2가지가 넘어갔는데 그 하나가 안태신공. 게다가 이거 참단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지단공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일선 자세가 있는데 이제 이 지공무수라는 이제 금강 8인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안태신공하고 지공무수 이 2가지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단공과 참단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장기를 두고 추락추동을 얘기하잖아요. 간은 봄이고 심장은 여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면에 추락추동이 있듯이 우리가 움직임 속에도 추락추동이 있어요. 장기가 자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먹을 이렇게 뻗으면 이게 간하고 바로 연결이 돼갖고 간의 힘을 쓰는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힘을 가하면. 근데 주먹을 여기서 이렇게 질러버리면 이거는 심장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바로 심장하고 가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이 손은 추락추동을 가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봄, 여름, 그다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치면 겨울. 그래서 이 손의 각도에 따라서 추락추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 속에서 추락추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몸속에서 어느 장기로 연결되는 라인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금강8인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 자세 중에서 평음수, 관태신공, 그 다음에 이제 고주몽이 그 고구려를 세우신 고주몽이 잡았다는 자세가 그 고족신명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업장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꼭 시켜요. 그러면 이걸 시키면 몸에서 애기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들이 나오면서 그 업장이 좀 소멸돼요. 없어져요. 그 자세를 잡는 순간부터 몸에서 그런 사기들이 몸에 붙어있지 못하고 몸에서 분해돼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시간, 5시간 딱 쓰면 몸에 그런 웬만한 그 과거는 지워져요. 근데 이제 무속인들이 뭐 아니면 공부하시는 이런 뭐 종교계에서 천도제를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도에서는 절대 천도가 안 돼요. 절대 천도를 시킬 수도 없고
나무를 천도시킨다는 거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자체는 센 사람이 만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해 있을 수는 있어요. 피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몸에 자기가 스스로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갖다 붙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한 의식을 떨치지 못하면 그건 항상 자기 곁에 있고 붙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세를 잡고 오랜 시간 버티면 그게 애착이 떨어진과 동시에 의식에서도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도의 수행법이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입선이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는 이 의식을 많이 써요. 근데 입선을 하게 되면 의식과 동시에 몸의 그 경혈도 풀리면서 같이 그게 소멸돼 버려요. 제 경험이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권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속인들은 자기를 잡아놓으면 잡스러운 것은 어쩌고 빠지고 잠도 잘 오고 이제 몸이 안정은 되는데 결정적일 때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이 내재되어 있는 그 조상이 최종적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곁에 이제 스승이 있거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만저 조상마저도 스스로 천도하게끔 유도가 되는데 보통은 자기가 큰 고통을 겪으면 그게 나가요. 그걸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죽을 힘을 다하고 하면 이게 넘어가는데 일단은 몸에 그 노궁하고 용천이 열리면 그러면 웬만한 사기는 스스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천이 열리면 다리 허리 다 열려야 돼요. 이쪽 다리 쪽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튼튼해야겠어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우는 그 전에 이렇게 말을 하면 발바닥이 울렸어요. 스피커 마냥.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의 파동이 발바닥을 울릴 정도로 제가 소통이 좀 잘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걸어가다가 이 밑에 생명체가 있으면 저는 모르죠. 걸어가니까 못 보는데 발이 이렇게 비켜져요. 그럼 내가 보면 밑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한 13년간을 이제 제가 채식만 했어요. 그 40대서부터 57살까지 채식만 했었는데 그때는 뭐 고기, 알, 생선, 해물 뭐 이런 것까지도 일치 안 하고 지냈는데 그때는 몸이 맑고 청정하니까 이 삼겹살 굽는 집 앞에를 못 다녔어요. 그 냄새가 딱 닿는 순간에 면도칼로 이 몸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벌써 삼겹살 저기 있으면 냄새가 조금이라도 맡으면 몸이 막 이 긋는 같은 느낌이 오니까 이렇게 멀리서 돌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부님도 계시고 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서울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음식점 가서 저랑 또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괴로워갖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같은 식사하는 중에서 사부님한테 여쭸어요. 사부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사부님이 저를 이렇게 빨리 쳐다봐요. 야, 예, 나도 그래. 그 한마디에 제가 거기서 좀 깨우친 게 있어요. 근데 사부님은 고기를 드시는데 요만한 한 2점 드세요. 2점 드시고 이제 안 먹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맑으면 못 산다. 적당히 그 콜레스테롤이 존재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사람이 산속이나 이렇게 홀로 이렇게 많은 곳에 있던 사람이 시내에 나오면 몸이 앞서 못 빼서 얼른 도망가듯이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부님 말씀은 항상 생활이 도다. 도의는 시장 바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참 도인은 그런 것까지 다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지내서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산속에 혼자 있으면 동물이랑 다르게 보이세요. 물론 이제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뵙고 또 그동안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저를 또 보는 것 같잖아요. 제가 1년 후에 다시 여기 왔을 때 또 서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그래요. 어머니도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좀 멋쩍긴 해도 내가 수행을 그래도 좀 바르게 하는 모양이다.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일만 딱 하고 또 저간 거 이런 거는 좀 피해하고, 그리고 또 같은 이런 걸 배워보자 하면 또 가르쳐주고. 예? 근데 사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가 배운다고 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좋아요. 누가 이렇게 묻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답해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밖에 생활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 결정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셔도 돼요. 고리산 여기 옥정 가다 보면 좌측에 그 있어요. 한 600곳이 조금 안 되는데 다행히 저를 통해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남의 땅에다가 이 유씨 문중 땅을 그냥 골짜기 산을 내고 그냥 올라갔어요. 유씨 문중 산이거든요. 그게 103 정도 되는데 한 30만 평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한 10년간 얻어서 1200평 정도 되는데요. 길은 이제 국어도 있고 하니까 골짜기로 다 길을 내서 다니는데 가끔 저거 한번 놀러 오시면 돼요. 뭐 때도 가끔 없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어서 올라가죠? 제 차는 올라가는데요. 걸어서 올라가면 한 15분 정도 돼요. 절마당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한 15분이면 올라와요. 왜냐면 길을 다 깔았기 때문에. 거기가 무슨 절이에요, 선생님? 황룡사. 황룡사. 네. 황룡사. 옛날에 그 골짜기에 황룡사라는 절이 있고 상원암이라는 절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거기서 살았었는데 박정희 시대 때 공비들이 그 다니는 통로였을 때 그쪽이 그래갖고 다 내려가라고 하고 다 철거하는 바람에 흔적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쪽 골짜기가 아니고 그쪽은 산을 봐서 오른쪽이고 저는 이제 왼쪽에 또 이제 골짜기가 큰 데가 있는데 왼쪽 골짜기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좀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차가 거기까지 가고 차는 거기다 주차해놓고 올라가야 돼요? 네, 주차해서 걸어오셔도 되고 네. 오신다 그러면 제가 차로다가 모셔갖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 차는 올라다니니까 거기 절에 스님이 제가 이제 거기서 15년 전에 기회를 받았어요. 무변대사라는 그 분이 있어갖고 그분한테 이제 기회를 좀 받아서 잠깐 거기서 몇 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다니는 건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다른 차들이 절마당을 통해서 글로 올라가면 싫어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면 되죠. 근데 혹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몸 동작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어떤 동작을 하면은 어떻게 몸이 좀 편해지고 의식을 집중시키는 데는 어떤 동작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있고요. 동작을 통해서 또 이제 호흡법이 있어요. 그냥 일반 호흡법이 아니라 자세를 통해서 호흡을 이렇게 이끄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도 좀 수행이
해서 몸이 좀 많이 안정이 되신 분들이 하면 좋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연속적인 동작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앞뒤로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레구레가 정말 그 굉장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구레구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레구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입선 자세를 할 때는 묘시하고 유시에,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묘시 유시를 통해서 입선 자세를 하고, 사시에는 다리 운동을 많이 해요. 걷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술시에는 구레구레를 하는데, 이 구레구레는 앉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구레구레 제가 이걸 해갖고 깨우친 게 있어요. 음양을 깨우쳤는데,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돌아가요. 이걸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이게 안 돌아가. 그러더니 이게 다시 역으로 튕겨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이 닿으면 양이고 양이 닿으면 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몸이 뻑뻑해가지고 더 이상 안 가요. 안 가. 소리가 안 가는데 이게 갑자기 탁 튕기듯이 뒤로 해서 뒤로 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구레구레는 이건 수시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머리 혀를 풀려면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면 이렇게 짚어서 해도 돼요. 짚어서 해도 되는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닿는 듯 마는 듯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 머리가 많이 개운해지고 좋아요. 제가 이걸 6개월 동안 하루에 10,000번씩 6개월 동안 해갖고 여기서 바람이 나왔어요. 6개월 동안 해서. 손가락은 어떻게 하라고?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서 해도 돼요.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하면 이 머리 뇌열이 붙질 않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는 구레구레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해. 실감듯이 옛날에 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하고 또 위로 하고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이 머릿속 안에 있는 뇌열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지나는 건 어떻게? 네? 어디에 지나요? 지나는 다리에 지나는 거는 이 엉치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또 각도가 틀어져갖고 그놈을 억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이니까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돼요. 다리를 벌린다든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을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뼈가 제 위치로 와요. 그러면 저런 게 없어져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렸는데, 뭐든지 사람에 따라서 물론 자세가 다르겠지만, 잘 때, 잠을 잘 때 좀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좋은가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자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손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다리 약간 이렇게 하고 옆으로 자는데, 이렇게 하면 눕는 순간에 몸이 시원해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근데 원래 이게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생명 에너지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끌고 가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우면 뼛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움직이고 일어나는 순간에 뼈에서부터 나와요. 뼛속 깊이 들어가요. 그랬다가 나와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자연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보통 2시 반 요 정도 시기에 일어나잖아요. 그 시기에 그 자연은 그 힘을 이끌어요. 그 생명을 그때 이렇게 일깨워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시간에 자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몸의 생명이 자연과 같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이 움직여서 어느 시간대는 그게 어느 장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순환을 해요. 생명 에너지가 장기 전체를 한 바퀴 싹 돌고 다시 제 입지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조정해서, 근데 그 생명이 돌아다닐 때 왜 우리가 살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돌아다니는 그 시기에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급사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힘 갖고 하루 종일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항상 넘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배터리가 핸드폰을 충전했다가 어느 시간에 충전했다가 우리가 또 필요한 시간에 계속 쓰다가 또 충전을 또 하듯이 그 에너지가 몸에서 생명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대별로 위치, 장기를 다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고요해지면 그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고요해지면 해가 달이 돌듯이 몸 안에서 똑같이 그런 에너지가 돌아요. 그거를 이제 알으면 그거를 조절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자유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때는 먹는 것을 스스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전문이시잖아요. 먹는 거는 하여튼 자기가 먹는 거를,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거를 먹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기 먹어야 될 사람이 고기 안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게 정말 이제 소중한데, 그거는 이제 몸이 맑아지고 몸을 잘 다스려야지만 이 호흡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요가나 아니면 무슨 다른 스트레칭 자세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가끔 텔레비 볼 때 현미가 나오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참 사람이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그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을 이부자리에서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이니까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그런 사람들 나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 먹고 안 먹고 차이는 그거잖아요. 그 부드러움을, 그 힘을 나이 들었어도 얼굴이야 주름이 생길 수 있지만 젊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몸 놀리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뜻있게 사는 것이 좋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아까 병원에 계실 때요. 네. 호흡으로다가 이렇게. 네. 이걸 뺐어요. 정말 네. 2시간 반 만에 이 붓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는가요? 있죠.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의사들은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마음속으로는 이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부수 풀어다. 왜 기부수가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상태에서 기부수를 해놨으니까. 이거 빼달라. 나 이거 저기 붓기가 다 빠지고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이거 좀 물 담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이게 가지가지 하잖아요. 빼달라. 그랬더니 걔들은 기간 안에는 절대 안 해줘요.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는.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뛸 겁니다.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어요. 그래요? 택시 타고 밖에 나가서 택시 타고 그 환자분 있고 천문점 가서 쇠떡 갖다가 싹 짜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다니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들 간에는 그런 게 미운 거예요. 엄청 믿게 보여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안 그래.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저런 놈이 있으면 병원 의사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칼리표 나왔을 때는 더 놀랬을 거 아니에요. 호흡으로 나. 걔들은 모르지. 걔들은 이게 모르죠.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사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부러진 상태였잖아요. 칼뼈가 부러져갖고 금방 그게 안 물어요? 안 아무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함몰돼 있으니까 사진 찍어도 그냥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지 그 상태가
위체적으로 찍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스님인데 연불을 아주 잘하는 스님인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갖고 연불로 밥 먹고 사는데 연불승인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 연산에 있을 때 절에 잠깐 왔어요. 그러니까 절에 스님이 저 친구가 좀 몸을 만질 줄 알으니까 좀 봐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이 폐를 알았어요. 사람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폐병이 와갖고 병이 오면 어떻게 되면 폐가 늘어나요. 폐는 우리가 살에 아프면 이렇게 붓잖아요. 붓듯이 폐도 붓다 가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뼈를 밀어요. 그리고 뼈를 밀으면 뼈는 이 마디마디 다 하나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 관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밀려요. 그러면 아픈 쪽 폐가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면은 이제 폐가 약도 먹고 뭐 해서 좋아졌어요. 나섰어. 근데 이 뼈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안에서 밀어서 태어났는데 혼자서는 나왔는지도 모르고 일반인들은 이걸 자기가 뼈가 나왔나 들어간다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신경을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어느덧 땡기고 방해를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인터넷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회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갈비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볼락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튀어나온 걸로 인해서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넣더니 뚝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바로 자기 목소리 나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아팠다면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근육 상태를 확인하고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 뼈를 지위치다 갖다 놔요. 근데 그냥 아픈 상태도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늘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아파요. 허리 아픈 사람들도 대부분이 보면 열의 일부분 이 종아리 근육이 꼬여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삐끗했죠. 그러면 장기에 탈이 나니까 장기에 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휙 돌아가서 이렇게 접혀버려요. 이 종아리 근육이.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접힌지는 몰라. 그래서 허리 앞으로 맨날 고치러 다녔는데 병원 갔더니 잘 안 고쳐져. 허리 침 맞고 어쩌고 되니까 이제 좀 편해지고 나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안전하게 낫질 않아요. 왜냐? 이 종아리가 꼬여있어. 한번 이렇게 올라탄 종아리는 운동해갖고 이게 잘 안 풀려요. 여간이 운동해갖고는. 젊은 사람들은 좀 쉽게 풀리겠지만. 그런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종아리를. 아마 이 중에서도 종아리가 꼬인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이만큼 돌렸던 사람이 종아리가 꼬여있으면 이만큼밖에 안 가요. 좀 덜 가요. 왜냐? 여기서 땡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풀어줘야 온전하게 이제 허리 운동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꼬여있나를 이렇게 잘 살펴봐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옆으로 툭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올라탄 걸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확실하게 안 아프고 고쳤을 때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만하죠? 감사합니다.